참 웃을 수만은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금요일 날 그 탄핵이 예정돼 있다가 결국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하면서 탄핵 한 5시간 앞두고 그냥 이게 종료가 돼버리는 상황이 됐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뒤이어서 대통령이 면직안을 처리해버렸어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뭔가 좀 진짜 빠르게 또 새로운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려나 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분위기고 기본적으로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난달 벌써 27일이네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자진 사퇴는 없다. 이렇게 명토 박아서 이야기하던 이동관 위원장 느닷없이 왜 자진 사퇴를 했을까요? 그냥 탄핵이 무서우니까요. 탄핵이 무섭다. 딱 하나로 얘기하자면 네. 용산도 네. 이동관 전 위원장도 탄핵 당한 이후의 상황이 무서웠던 겁니다. 네. 생각해 보세요. 탄핵을 당하면 적어도 6개월 혹은 아무리 빨리 해도 4개월. 네. 예. 그 탄핵 당한 상태로 그냥 방통위가 정지되는 거예요. 후임도 임명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 당한 방통위원장으로 그냥 식물 상태로 4개월을 지내야 돼요. 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 방송 장악이 전면 중단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럼 이제 이런 판단을 했으면 네. 그 대응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제 보통은 사퇴를 하든가 해임을 시키든가 합니다. 그런데 네.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해임은 못 시켜요. 일단 임기가 있잖아요. 네. 임기가 3년 보장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용산에서는 방송장을 계속해야 되니까 음으로 양으로 이동관 위원장한테 압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했을 그만두라고.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만두라고. 그런데 본인은 사실 자진 사퇴 하기 싫잖아요. 그리고 몇 달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최단기 방통위원장. 99일. 그러니까 애초 예.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왔고 이런 인사는 해서는 안 될 인사를 했다는 게 증명된 셈이죠. 100일도 안 되고 그만뒀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탄핵이 무서웠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민주당 일부가 예. 그 평론가들도 그러는데 이동관을 탄핵시켰고 그게 또 기각되면 민주당의 부담이다. 우리나라 정치가요. 우리나라 정치의 한 달은 다른 나라의 10년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 몇 달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내일 일도 알 수 없어요. 예, 예측할 수 없어요. 네. 이동관 보세요. 자진 사퇴 안 한다고 그랬다가 네. 며칠 만에 사퇴하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은 그 시기에 판단해서 이게 탄핵 사안이라고 정무적으로 법적으로 판단되면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은 잘한 것이고요. 예. 민주당이 탄핵한다니까 그만두지 사퇴하라면 사퇴하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용산 이동관 버렸다. 아, 용산이 이동관을 버린 네, 거다. 네, 저는 먼저 버림을 받고 예. 그리고 자진 사퇴했을 거다 이렇게 추측한다는 네. 의미이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경질 차원에서 그만두라고 했는데 본인이 버티다가 끝내 하루 몇 시간 앞두고 뭐 스스로 그만둔 거다 이렇게. 예, 그리고 네. 중앙일보에서 자진 사퇴 없다고 말할 즈음엔 이미 사퇴 압박을 받았을 거다. 아,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퇴 압박을 받고 본인의 항명 차원에서 중앙일보 네, 저는 인터뷰를 그렇게 통해서 예, 이런 입장을 밝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용산에서 그래도 그만두라는 압박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렇죠. 그렇게 예, 추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라고. 근데 그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99일이에요. 100일도 못 있다가 떠난 최단명 방통위원장이라는 오명을 굉장히 창대한 계획을 세웠고 뭐 언론 정상화, 방송 정상화라는 워딩 1단계, 2단계, 3단계, 예. 4단계 전략을 갖고 있을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런데 뭐 1단계도 제대로 못하고 저쪽 입장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무능하다고 느껴졌을 것 같아요. 아, 이동관이 무능하다. 네. 용산에서. 실제 용산이 보기에. 네. 예. 왜냐하면 이동관 위원장이 오면 방송 장악이 일사천리로 될 것으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아, 네. 잘 모르니까 방송이나 이런 것을. 아, 그렇죠. 예. 예, 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방송이 복잡합니까? 네. 그리고 지금 MBC만 뭐 저항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YTN도 저항하고 있고 그럼요. 연합뉴스의 경우도 그냥 무조건 연합뉴스가 초기에 되게 타협적으로 나갔잖아요. 이 정부에 대해서 그렇게 보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연합뉴스가 을지재단 나오니까 그냥 사장까지 반기를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우습게 본 거예요. 언론을. 예, 언론을 그리고 기자들을. 예. 기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기자인데 예. 최소한의 자존심도
이게 고려하고 존중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니까 저는 KBS도 부글부글 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KBS 내부에서는 엄청 세게 싸우고 있다고 이제 그렇죠. 본인들이 기자 PD들이 전해주고 있고요. 보니까 점심 시간마다 피켓 시위 안에서 하고 있고 법률 투쟁도 하고 있고 뭐 예. 그냥 안 넘어가죠. 그래도 기자들인데. 예. 그럼요. 그리고 이 참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또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민주정부 때는 우리가 아각거리면 수렴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언론 눈치도 봤는데 윤석열 정부는 언론 눈치도 안 본다. 예. 언론과의 관계도 이게 정보를 흘려주면 받아쓰고 그래서 일부 김동연 지사한테 혼난 기자 있잖아요. 예, 서울 파이낸스 뉴스. 네. 예. 그때 그 기자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상황 판단이 안 되냐고. 그렇습니다. 그런 일부 기자를 제외하고는 기자들도 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직업 윤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기자들도. 있어야죠. 기자들이 좀 더 용기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기자들이 조금 더 직업 윤리를 가지고 본인의 직분이 뭔지 판단해서 질문도 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요.